저는 김은자입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검은 한복 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죠.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실 거예요. 큰아들 민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좋으실 텐데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짐이 되어버린 나를 어딘가에 맡기려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짐이 되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속마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더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며칠 뒤 민호는 저를 데리고 실버타운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고급 호텔 같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로비에서는 고운 옷차림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웃으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담당자가 정중히 인사하며 시설을 안내해 주었죠. 넓은 방, 포근한 침대, 작은 주방까지 갖춘 공간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히 아늑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의 흔적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안경, 침대 옆 찢어진 성경책, 벽에 걸린 오래된 결혼 사진들. 저는 사진을 꺼내 끌어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혼자 저기 가도 되는 걸까?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 속에서 대답이 들려올 것만 같았는데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없는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날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짐을 챙겨주며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죠. 엄마 여기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요. 차가 실버타운 앞에 멈추자 웅장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향긋한 꽃 장식, 직원들의 밝은 인사. 정말 고급 호텔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굳은 표정에도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은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정중히 인사하며 방을 안내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침대는 포근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거실까지 마련된 공간은 혼자 지내기에 충분했죠. 첫날 저녁 식당에서 근사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으면 덜 외롭더라고요. 순자라는 분이었는데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실버타운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수업에서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렸어요. 오후에는 노래 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에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물감을 자유롭게 칠하다 보니 잊고 있던 젊은 날의 감각이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순자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던 날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네요. 혼자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웃지도 못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여긴 가족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면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 공허를 조금씩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다시 살아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둥지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죠.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원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작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늘 정갈하게 차려지던 음식이 어쩐지 부실해진 거예요. 국물은 싱겁고 반찬은 전날 먹던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죠. 예전 같지가 않네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원가 절감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만 모른 척하는 거겠죠. 며칠 뒤 요가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더니 노래 교실도 이유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안내문에는 내부 사정으로 프로그램 조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입주할 때 들었던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이라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옆방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저는 뛰쳐나가 봤는데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간신히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팀은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했어요. 그 늦은 대응에 모두가 경악했죠.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급 실버타운이라고요? 그 사건 이후 입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는 여기 돈만 밝힌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며 고개를 숙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프로그램은 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직원은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산 조정이 조금 있어서요. 곧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성의도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려한 조명과 넓은 방이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점점 낯선 곳에 갇혀가는 듯한 기묘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반찬은 며칠째 똑같은 콩자반과 묵은지였고 고기는 질겨서 씹히지도 않았어요. 입주 초반에 화려했던 코스 요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게 무슨 고급 실버타운 음식이야.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주위를 살피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결국 한 입주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실장 나오라고 해.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이딴 밥을 먹이냐고. 직원이 달래보려 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은 식판을 탁 치며 항의했고 다른 몇몇은 괜히 조용히 먹자며 서로를 나무랐어요. 결국 작은 말다툼은 입주민들끼리의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괜히 문제 일으키면 더 불편해진다니까. 불편은 이미 시작됐어. 눈 뜨고 당할 순 없잖아. 저는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실버타운은 더 이상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불신이 벽처럼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의실에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관리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예산 문제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축소된 겁니다. 지나친 오해는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우릴 바보로 보는구나. 당신들 주머니만 불리는 거 아니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이러다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순자는 눈을 감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야.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해.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난 또 속고 있는 걸까요?
가슴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늘한 체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외관은 점점 벗겨지고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식당에서의 분노, 회의장에서의 아수라장, 그리고 의료 대응의 허술함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같이 좀 가보실래요? 순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이유도 묻지 못한 채 뒤따랐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끝,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인 문 앞에서 순자가 숨을 고르더니 살짝 열어젖혔어요. 안쪽에는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순자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엿봤어요. 이번 달도 원가 절감 성과가 좋아. 본사에서 칭찬이 자자해. 입주민들 불만은 그냥 무마하면 돼. 어차피 갈 데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존중받는 어르신이 아니라 그저 수익을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봐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 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의료실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이 벌어졌어요. 한 노인이 치료를 요구했지만 직원은 서류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범위 밖이라 비용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린 평생 번 돈 다 털어 여기 왔는데 더 내라는 게 말이 돼? 그 목소리는 3시간의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입주민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충 상황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뼛속까지 실감했어요. 화려한 건물, 친절한 미소, 정갈한 유니폼. 그 모든 게 껍데기였다는 걸 말입니다. 실버타운은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업장이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 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서서히 떠올랐어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순자와 저는 지하에서 본 장면을 다른 분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괜히 불씨만 키워 더 큰 혼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부실한 식사, 축소된 프로그램, 의료실의 추가 요금 논란까지. 불만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김 어르신 들었어요? 지난번에 쓰러진 최 어르신 병원 이송도 늦어서 한참 고생했다고 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안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린 다 당하기만 해요. 모여서 얘기해야 해요. 저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모임이 제 방에서 열렸어요. 순자, 저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거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 맞아요. 여기 들어올 때 우리 돈이 얼만데 최소한의 존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을 꼭 쥐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지하에서 본 게 있어요. 직원들이 우리를 그냥 돈벌이로밖에 안 본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어요. 모두의 눈빛이 분노로 번져갔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입주민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불만을 속으로 삼키던 노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복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군가는 직접 자료를 모아 계약서와 실제 제공 서비스를 비교했고 또 누군가는 의료실 대응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닌 연대, 체념이 아닌 저항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밤이 되자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싸워볼 거야. 제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투쟁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힘을 모아 문제를 제기했고 관리실은 이전처럼 쉽게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처음 입주했을 때만 해도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는 모습에 제 얼굴도 활짝 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주말이 통 비질 않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미안하다 했지만 그 속에는 습관처럼 굳어진 거리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빈방 안에서 들려오는 건 벽식의 초침 소리뿐이었죠. 며칠 뒤 아들 민호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생활 괜찮으시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다면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지. 너희는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하지만 속마음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실버타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음식이 부실해지고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방 한구석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결국 나 혼자네. 자식들도 손주들도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네. 창밖 정원에서는 입주민들이 함께 산책하며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입주민들과 연대한다 해도 가족의 부재가 남기는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가 찾아와 다정히 말했어요. 은자씨, 오늘도 모임 있는데 같이 가요. 우리 힘을 보여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화려한 건물도 단체의 힘도 결국 가족이 없으면 허전한 거야.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갯니들 적셔갔습니다. 실버타운의 불빛이 아무리 환해도 제 내면 속 고독은 점점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천천히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곱게 번지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은 싸늘하게 비어 있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몇 년은 화려한 포장지처럼 번쩍였지만 그 안은 텅 빈 상자 같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료사고로 친구 순자가 위급한 순간에 제때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어요. 그토록 믿었던 이곳이 결국 돈과 효율만을 따지는 공간임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지만 경영진은 묵묵부답이었고 직원들의 태도는 날로 차가워져만 갔죠. 그날 밤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작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짧은 유언 같은 메모였어요. 은자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결국 사람 곁에서 웃으며 살아야 한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호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모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제 담담한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호야, 이곳을 떠나려고 한다. 화려한 건 많지만 내 웃음은 여기 없구나. 민호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곧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여기 모셔다 드리면서도 정작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네요. 결국 저는 실버타운을 정리하고 오래된 동네 작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시설도 고급스러운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동네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상인들,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찾아오는 가족의 온기가 있었어요. 민호는 이제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옛날처럼 방 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 있었고 몸은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실버타운이 주지 못했던 건 결국 사람 사이의 온기였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지. 노을빛은 천천히 저물었지만 제 마음엔 새로운 하루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버타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